안녕하세요. 금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현대 두산 인프라코. 예상대로 오늘 선방했습니다. 8천원 초반까지 내려갈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선방한 것 같네요. 또 혹시 뭐 종합 주가가 1% 이상 오는데 이 주가가 왜 이러냐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어제 대비해서 어제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거는 상단 박스권을 탈출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위에서 지금 다시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정도 9천원 뚫을 가능성은 제 경험상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상단보다는 하방 압력이 좀 가능성이 많아요. 당연히 8천원 아낀다 그러면은 다행인데, 제가 일전에 한 번씩 한 이야기가 올 12월 말까지 8천원만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희망을 많이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지금 8천원 중후반대에 서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차피 이거 내년 3월 때까지는 가야 될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내일 한 번 더 쳐 올리지 못한다면은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도돌이로 돌아갈 가능성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일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져가. 오늘 거래량이 280만 주잖아, 그죠? 근데 내일 다시 한번 거래량이 3, 400만 주 터지면서 8,890원을 한번 다시 터치를 하든가, 터치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거예요. 윗꼬리 달고. 아니면 8,000원대 8,021선 요를 터치하고 다시 꼬리 달고 올라가서 상단 박스권 위로 다시 또 안착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제 희망사항은 위로 한번 다시 한번 터치하고 윗꼬리 다 내려오는 걸 바라지만, 어느 쪽 방향으로라고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이 주월은 아직까지 눌림목이 없는데, 일은 오늘 눌림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프레싱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그러나 거래량은 터질 것 같아요. 뭐 하방이든 상방이든 간에 거래량은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거는 박스입니다. 이래 봐도 박스, 저래 봐도 박스예요. 아래 위로 아래 위로 10%는 박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외관현이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다행히 지금 이 상단 위에서 박스권이 형성된 그 자체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지. 옛날 같았으면 쭉쭉 빠졌습니다. 그죠? 옛날 같았으면 쭉쭉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쭉 빠져버려요. 쭉쭉쭉 내려. 전부 매도잖아요. 그죠? 매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RSI가 전부 눌림목. 그래프 자체가 꺾여버려요. 근데 다시 이제 리턴해서 지금 눌림목을 받치고 턴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래서 특별하게 이 회사가 문제가 없는 한은 매도보다 매수 수량이 많아서 특별하게 심각한 상까지는 오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의 주매는 권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그리고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굴천에 다시 안산다면 주매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만원대, 11,000원대, 12,000원대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 7월달, 8월달, 9월달 그때 매집하신 분들 12,000원이나 11,000원에 매집하신 분들 뭔가 지금 오해를 하고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가 유증받을 때 12% 받아서 11% 그걸 빼셔야지. 11,000원에 받았으면 자기의 지금 현금가는 평균가는 만원이에요. 만원. 그때 받은 그거를 신주 이수권을 팔으셨던 아니면 유상증자대가 내려서 물을 탔던 어찌됐든 유증을 받아가 금을 내렸으면 물을 탔을 거고 신주 이수권만 팔았으면 벌써 10%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계산을 정확하게 되면은 11,000원에 사신 분은 평균가가 만원 미만이 돼야죠. 9,900원이 되든 그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내 산 가격에 유증에 대한 신주이스권이나 그 복잡했던 그것들을 정리 안 하고 그냥 내 산 가격만 생각하신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계산 방법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일도 어떤 변동성에서 어떻게 튀어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일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한번 양봉 하지만 꼬리 달고 내려오든 꼬리 달고 원봉에서 꼬리 달고 올라가든 아마 상단 또 1차 상단 박스권에 2차 상단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요.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건설계에는 가능하면 들어가지 마시고 이거는 이게 단타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참 이거 멋지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날짜는 다가오고 실거래일은 9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마 저는 오늘 좀 움직일 줄 알았는데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움직이네요. 안 움직여. 자, 근데 지금 제 판단은 내일 아마 강한 상승력을 가지 않겠는가. 몇 프로? 최소한 5% 이상.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내일부터 수급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내일부터 수급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저것들이 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들어야 되는 건데 오늘 보면은 제가 이게 궁금한 게 기타 법이 31만 4천주 이게 애들이 SM 상승거래가 파는 건지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타 법이라는 게 여기 보면 이만큼 받아만 수급은 없어요. 그죠? 수급은 없는데 SM 상승이겠죠. 뭐 연말에 돈 빌려 아니 손절하고 뭐 제가 볼 때 한 30% 손절하는지 싶은데 오늘 SM 상승만 아니었다면 그죠? 또 한 2, 3% 최소한 2% 정도 올라갔을 건데 뭐 일단 그렇게 보고 프로그램도 한 10만주 들어왔다가 다시 매수 들어왔다가 다시 매수를 소화시키고 10만주 매도를 한 게 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5월 20 12월 1일 22,650원 550원 요 이상은 아마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제 판단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27일까지는 이제는 뭐 무너질 것 같고 지켜보는 주식이 되어버렸네요. 좀 강한 상승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뭐 배당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배당은 제가 2,500, 3,000원 본다고 말씀드렸고 한번 지켜보죠.
빠지지 않는 주식은 한방입니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2차 전지주 태양광들이 좋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왜 그렇게 계속 권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람이 죽기 전에 선망이라고 있어요. 이게. 머리가 맑아진대요. 머리가. 이거 정말 위험한 주식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주식이라고 해요. 누차 강조드리지만, 백부천분 말을 해도 모자라지 않는 주식들. 진짜 갑니다. 이게, 이 애술 같은 경우도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도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맥시멈 51,000원이라고 그랬어요. 51,000원. 어떤 뉴스를 떠든, 어떤 호재를 띄우든, 이거는 다 제가 볼 때는 개구라입니다. 개구라.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주식이 올릴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특히 이런 주식들, 이게 뭐, 솔토스, 이 뭐, 4%씩 현재 거래량 보세요. 이게 거래량.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전보 LNF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뭐 종합주가 지수가 1% 올라가죠. 오늘 또 다행히 제가 매집한 삼성전자는 뭐 1.34지만 저는 뭐 이거 뭐 한 6개월 저기 9개월 1년 들고 갈 주식이라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삼성 이게 종합 나스닥이 영향을 많이 보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그죠? 기분 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요 밑에 있는 원익 QNC나 코미코의 소부장 이게 올라간다는 판단이 서고 뭐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판단 쓴다면은 원익 QNC나 코미코는 괜찮아요. 단타용입니다. 쭉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올라갈 때 원익 QNC나 코미코가 어떻게 수급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와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건 한번 검토해 볼 만해요. 예, 삼성전자 1.5%와 3% 가면 얘들은 한 10% 가요. 그러니까 수익은 차라리 얘들이 나요. 그런데 코믹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거래량이 없고 원익 키움스는 제법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매집을 합니다. 네, 그거는 한번 점검하고 검토해 볼 만한 이 종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더 저는 매각을 한다면 현대글로비스가 가져갈 거라는 생각이 아직도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지금 얘들이 현대그룹의 얘들이 지금 아직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손도 못 대줘요 지금. 그게 아마 현대그룹에서가 흠을 가져가기엔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똑똑하신 정 회장님의 지배구조 개편이 아직 명확하게 로드맵이 놓지를 않았어요. 아마 그래서 많이 망설일 거예요. 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권력구조의 개편이다 보니 그게 우선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에서는 계속 푸시하겠죠. 그거 보고 현재 제가 내부 주식을 인터넷 주식을 제가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카카오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이제는 들어갈 자리는 맞습니다. 이제는 들어갈 자리는 맞아요. 장기적으로 본다는 것은 최소한 6개월 이상입니다. 많이 빠졌거든요. 또 많이 빠졌지만 어차피 얘들은 성장주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따르는
경기 침체에 따르는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다 된 주식들입니다. 이 주식들은 경기의 침체에 따르는 선반영이 다 된 주식들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무리한 자리는 아닙니다. 뭐 사놓고, 그죠?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거꾸로 역으로 따지더라도 뭐 더 이상 나쁠 게 없는 주식인데, 따져보면 스타트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뭐 5, 6개월에 한 30만원 넘어가겠네요. 한 30% 수익 나오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자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눈치 끈 깎고 내거나, 그 다음에 카카오 뭐 이런 거 사놓고 그냥 5, 6개월 기다리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안전하게, 그나마 주식은 안전한 게 없지만 그나마 많이 빠져있는 성장주니까. 그리고 내일 정도 되면 또 제가 추가 매입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건 내일 또 확인해서 방송 때 말씀드리고, 이자전지주, 태양광 이런 것들 지금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세요. 오르면 뭐합니까? 그죠? 거래량. 거래가 동반된 강한 매수 세력이 있어야만이 허리를 받치고 다시 반등을 할 건데, 상승각을 잡을 수 있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주식 매수는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정말 의미 없는 주가.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 우리 종합 우리 한국 증시가 실거래일로 지금 거의 한 10일 정도 남았어요. 10일 정도 남았네. 현재부터는 그렇게 영치지도 않을 뿐더러, 영칠 뭐 딱 하나 남았네 오늘, 그죠? 오늘 FOMC가 회의 결과 나오는 거, 뭐 수출이 어찌됐든 미국의 수입이 어찌됐든 이거는 물 건너간 이야기고, 내년 상반기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 1월 달에 지금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1월 달에 올라가는 주식이라는 확신이 선다면 12월 말까지 매수가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1월 달 다음 달 다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엄청나게, 그래도 그죠? 어제하고 대비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는 그렇게 그래도 많이 없었어요. 또 오후에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또 외국인도. 예, 기관도, 검토도 그렇고, 연기금 아예 빠져버렸고, 오늘 완전 자리 이탈시켜버렸고, 개인은 팔았고, 오늘 개인의 성장입니다. 그죠? 어떻게 됐든 간에 팔았다는 거 수익이 있으니까 팔았을 거고, 3일 동안 쭉 비행기관이 팔 때 개인은 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1, 2%, 2, 3% 보면 지금 그런 주식을 안 하고 있을 분들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종목, 주포, 두산이 브로코, 그리고 흠. 이걸로 봤을 때는 누가 샀든 누가 팔았든 뭐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뭐 6%, 5%씩 내려가도, 0.5%씩 0.7 내려가도 인프라코어하고 흠은 올라갔어요. 그죠?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만큼 종합 주가없이 이 이벤트에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지금 보면은 무슨 선물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지금 나스닥 선물도 그렇게 좋은 편 아닙니다. 지금 약 보합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해결가 새벽 4시 해결가에 따라가 한번 출렁거리겠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종합주가 2480에서 2520, 이것도 약간 힘들지 않겠나 봅니다.
처음엔 2520에서 2520, 2550 다시 2차로 수정한 게 2480에서 2520인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정도 가려면 평균적으로 0.5포인트씩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아니면 미친듯이 하루 1포인트씩 그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 12월 달은 11월 말부터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는 종목장이라는 게 제뿐만 아니고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느낌이 와요. 뭐 기관이나 뭐 어디 애널들 리포트를 봐도 그렇고 그걸 참조를 하지만은 제 판단은 종목장이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쌍둥마차들이 끌고 올라가 종합주가를 끄집어 올라가는 그런 이슈도 없고 이벤트도 없는 장이니까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현대의 두산이 브라코는 1월달 2022년 4Q 발표 전까지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 험은 남은 9 거래일까지 얼마나 내려갈 건지도 생각 안 해요. 얼마큼 올라갈 건지에 따라서 제가 매도를 할지 제 매도 예상 금액은 25,000원입니다. 25,000원 안 가면 안 팔아요. 1월달까지 넘어갈 거예요. 매각 이슈까지 가볼 겁니다. 자, 뭐 특별하게 뭐 움직임도 없고 뭐 신라 올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항공주 마찬가지고 대환유와 16만원 무지고 15만원대가 오시면은 매집 들어가도 무난하다는 거. 이게 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엄청 세게 움직여요, 이거. 그죠? 한번 움직이면은,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 16만원 무너지면, 이게 지금 20만원까지는 무난합니다. 20만원. 한 20% 정도. 16, 12, 20% 정도는 수익이 나와요. 단기 수익. 언제까지 이래 보냐고 물어보면 이거는 중국하고 관련있습니다. 중국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왜 제가 대한유화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국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열리기만 열리면 대한유화는 나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셨죠? 이런 식으로 나가요. 거의 6개월 만에 더블 가죠, 더블. 이 더블 거의 한 3배, 2.5배, 3배 가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 주식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특별한 사항도 없고, 오늘도 지수에 따른 주가 상승이 펼쳐졌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내일은 또 오늘 미장의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출렁거릴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이야기들.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나 내일 만약에 음봉이 놓는다 하면 음봉이 놓으든 양봉이 놓으든 현대 두산 브라코하고 험은 내일 양봉입니다. 단언하건대. 그래 마음 편안하게 드시고 오늘 또 하루 수고하신 분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내일 좋은 소식과 함께 방송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